이번엔 좀 빨라져 보겠습니다. 우리는 만점이 목표라고 1등급이 목표라고? 나의 처지에 따라 다르다. 그렇다면 내가 목표가 1등급이에요. 내 목표가 만점이에요. 따라 공부하는 방향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그랬죠? 문과든 이과든 여하튼 27개를 맞췄다 쳐. 올해 수능 27개를 맞췄어요. 그럼 3개를 틀린 거잖아요. 내 점수 몇 점? 아니 3개를 틀렸다고 3개를 3, 4, 12, 100 빼기 12 88. 네. 다시 나형 3개를 틀렸다고. 나 몇 등급? 1등급. 이해하시죠? 27개를 맞히면 1등급이라는 얘기예요. 되시나요? 27개를 정복하라고 돼 있어요. 즉 우리 문과 친구들 중에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30번 나의 목표는 1등급이야. 30번은 버려. 29번 나의 목표는 1등급이야. 29번도 버려. 마지막 페이지를 버려. 심지어 마지막 페이지를 열지도 않아. 28개를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 최고난도 2문제를 버렸다 쳐보세요. 100분이 얼마나 한가로운 시간입니다. 수열 문제가 나와요. 수열 아시죠? 25번장을 구하래. 어떻게 하면 되죠? 첫 장 쓰고, 두 장 쓰고, 세 장 쓰고, 네 장 쓰고, 5장, 6장, 7, 8, 9, 10, 11, 12, 13, 14, 27가지 가도 시간이 나. 이게 1등급이에요. 나형 1등급을 목표하는 자는 마지막 페이지를 버리는 겁니다. 대신에 27개는 진짜로 다 맞춰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념과 기출입니다. 문과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기출 문제를 무한 반복해서 그 문제들의 풀이가 자연스러워지면 27개는 무조건 맞히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수능에 등장했던 최고난도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도전을 해보잖아요. 29개까지도 맞힐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검사를 해도 아직도 15분이 남아요. 남은 15분 동안 이제는 진짜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펴요. 29, 30번을 봐요. 필이 꽂히는 걸 먼저 풀어. 29번은 수열, 30번은 고난도 미적분. 어디를 푸시겠습니까? 수열. 올해 29번이 수열이었어요. 그것도 5번째까지만 하는 거예요. 물론 절대값이 있어서 어려웠지만 열심히 열거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나형 공부는 그렇답니다. 문제는 만점이 목표일 때는 그 30번을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해요. 나는 최상위권 서울대로 가고 싶어요. 문과예요. 만점하고 1등급은 천지차예요. 왜? 서울대는 수학을 100분위로 반영해요. 등급으로 반영해요. 표준점수로 반영해요. 표준점수로. 이건 점수차 자체가 당락을 결정합니다. 한 문제 한 문제가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최상위권은. 네. 30번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거기는 통합과 심화가 관건인데 최고난도 문제 30번은 언제나 수투랑 미적분의 결합입니다. 함수입니다. 함수가 가진 어떤 특성들을 반드시 통합적으로 정돈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 고난도 해결의 테크닉입니다. 테크닉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 지켜야 될 절차들을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내는 방식을 말하는데 수학도 언어 영역과 똑같습니다.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학이 국어와 다른 점에 읽은 지문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건이 30번이 되면 하나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최소한 3개가 주어집니다. 3개의 조건을 연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문 독해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수학은 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장문을 반드시 내 손으로 뭘 한다고? 그려서. 그래서 문과 수학의 마지막은 그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려낼 수 있느냐? 그려낸 것을 가지고 식으로 논할 수 있느냐? 여기를 묻습니다. 얘랑 똑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네 손으로 써라. 네 손으로 그려라. 이게 뭡니까? 논술,
논술 준비하는 자요. 수능 최고난도 문제를 서술형으로 풀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능 최고난도 문제를 서술형으로 풀어보면 됩니다. 다음, 가영입니다. 똑같습니다. 1등급 몇 개를 맞춘다고? 가영의 일컷은 92죠? 그럼 27개를 맞췄어요. 나 1등급이에요, 2등급에? 2등급이에요. 이게 차이에요. 가영은 27개에다가 반드시 플러스 1을 해야 됩니다. 27 플러스 알파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잖아요. 가영 1등급, 나의 목표는 몇 번은 포기한다고? 30번. 몇 번 마저 포기해버려? 29번. 나머지 28개를 맞춘다. 그럼 관건이 어디 있다고? 21번. 21번을 풀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두 문제를 버리잖아요. 시간이 남아. 그런데 바보들이 있어요. 시간이 남는지도 모르고 어떤 놈이 있다고? 서두르는 놈. 14번에서 틀린단 말이죠. 되시죠? 1등급의 목표인 자들은 서두르지 말라. 서두름이 항상 그릇 때문에 원천이 된다는 거. 네.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기별로 학습 목표를 정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겨울부터 시작해서 쭉 흐름을 따고, 우리 수능은 11월 며칠입니까? 아니, 우리 애들 수능시험 날이 11월 며칠이냐고. 14일?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큰일 나요. 네. 올해 수능일은 며칠이었습니까? 아니, 그럴 때 저 관심 없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게 아닌데! 다시, 우리 수능시험이 며칠이라고? 14일. 네. 하루가 당겨졌다 이거지 않습니까? 공부할 수 있는 날이 24시간 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다시, 어쨌든 6월 모평에서는 특히나 나형 뭐가 필요하다고? 나형 6월 모평 시험 보고 내보고 욕을 해요? 격려를 해요? 격려 위로. 네. 9월 모평은 냉정하게. 되시죠? 자, 갑니다. 여튼 개념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27개를 맞추기 위해서는 개념 정리가 필수예요. 문제는 내가 만점이 목표면, 그리고 이과 1등급이면 27개 맞힌 걸로 된다고 안 한다고? 안 돼. 네, 그래서 고난도 문제풀이와 그런 내용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 마지막 국면에 반드시 총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즉, 공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념 정리를 해서 올라가요. 고난도로 가요. 제일 마지막에 되면 어려운 것만 풀어요. 균형 잡아서 쉬운 문제도 다뤄봐요. 특히나 파이널 시기에는 반드시 기본이 되는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올해 이과 최상위권들 중 29번을 틀린 많은 친구들은 그 마지막 국면에 총정리를 안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2학년이 봤는데 정답률이 70%에 육박한다는 말은 이 이과 최상위권 애가 저 파이널 시기에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만 들여서 그 내용을 공부했다면, 즉 평면 도형 문제를 공부했다면 다 맞힐 수 있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트렌드가 있어요. 애들이 말이죠, 학원을 투어하십니다. 투어. 관광한다고, 관광. 애들이 다 관객이 돼 있어요. 애들이 교육을 소비합니다. 소비자. 소비자 아시죠? 소비자. 여러분과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소비자. 옷을 사는데 뭔가 유행에 떨어진 것 같아. 사요 말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소득격차를 제가 연상시켜. 다시 해. 애들이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익숙하게 느껴지면 안 해요. 우리 세대랑 달라요. 스마트폰이 얘네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정보의 흐름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뭔가 좀 익숙하게 느껴지잖아요? 안 해버려요. 만만한 것을. 여러분들이 저 파이널 국면이 찾아오거든. 즉, 여름방학에 다가설 무렵에 반드시 공부 계획을 세우실 적에 그 학원을 찾아가시거든. 고난도 문제만 풀린다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어필한 학원이 있죠. 이런 학원들이 우리 애를 망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고난도 문제 풀이랑 기본을 다지는 거랑 병행할 수 있는 공부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이렇게 해야만 어떠한 시험이 어떻게 등장해도 이걸 다 뚫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초상위권일수록 기본 문제가 훅 들어오잖아요. 이건 내가 언제 하긴 했던 것 같은데 뭐지? 이런 순간 자기를 자학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그 시기는 그게 필요하다. 지나보겠습니다. 네. 했던 얘기의 반복입니다. 개념을 구성해야 된다. 만점이 목표인 친구들은 다시 한 번 해요. 1등이 목표가 됐든 만점이 목표가 됐든 이런 겁니다. 여하튼 27개 문제는 틀림이 없이 다 맞춰야 되겠죠. 만점이 목표인 친구 입장에서는 마지막 문제들도 다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진짜 만점이 목표인 친구는 시간의 계산이 다르겠죠. 1번부터 27번까지를 즉 3문제를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문제를 대략 한 55분 선에 주파해야 됩니다. 55분 선에 55분 만에 27개의 문제를 돌파하는 거예요. 그럼 몇 분이 남을까요? 수학 몇 분짜리죠? 100분. 100분 빼기 55분 해보세요. 45분이 남아요. 문제가 몇 개 남았다고? 3개. 이해하시죠? 이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그 3문제를 도전해야만 만점이 보장됩니다. 다만 올해 수능은 21번도 쉬워지고 29번도 사실은 쉽고 30번마저도 사실은 쉬웠는데 이과마저도 무슨 효과 때문에? 어렵게 느끼면서 시간도 낭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그 문제들이 쉬워졌기 때문에 올해 저희 학원 2학년 친구들이 보는 실시간 수능 제가 92점 넘긴 친구들한테 제가 상품권을 쏘겠다고 사실 공약을 했어요. 자, 무려 70만 원을 썼습니다. 2학년 애들은 잘 보고 수험생들이 못 보는 시험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 있어요. 실전 훈련을 여러 번 반복하셔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 훈련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왜? 정리가 덜 됐습니다. 여름 이후에 어쨌든 수능시험에 가장 최적화된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들의 노하우로 애들 시험을 계속 치러나가겠습니다. 자, 최상위권을 위해서는 2개의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올해 처음 제가 한소원 선생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강의 체계를 만들자고 약속을 하고 둘이 한소원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아시죠? 네, 저는 진행형, 저기는 완료형이라고 애들은 부릅니다. 어쨌든 둘이 3학년 최상위권 애들을 쭉 지도해 나갈 텐데요. 3학년 이과 최상위권인 경우는 경쟁자가 재학생에는 없어요. 3학년 이과 최상위권 경쟁자가 어디 있을까요? 재수생. 네, 그들이 모여있는 학원이 어디입니까? 네,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올해 내년 3월 끝날 무렵에 강남대성하고 협약을 해서 공동시험을 쳐보겠습니다. 네, 거기에 탑 50 안에 저희들이 반이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만한 각오로 교재를 새로 다 정비를 해서 제가 지금 일선학교 선생님들, 그 다음에 문제를 잘 만드는 연구원들을 데리고 신규 제작한 최고난도 문제들을 만들었습니다. 논술, 이과 논술, 저 문제를 서술형으로 풀 수 있는 자, 연대 논술을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이과라 할지라도 최고난도의 수능 기출 문제들이 26년치가 쌓여 있습니다. 이걸 다 섭렵해내고 나면 27개의 문제는 어느 정도 다 만만해지고요. 플러스 알파 1을 풀 수 있게 됩니다. 논술도 저 문제들을 진짜로 자기가 손으로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논술 문제가 쉬워요. 좀 전에 김찬 선생님께서 연대 논술은 뭐 어떻게 읽어도 안 된다고 하셨죠? 네. 수학은 다릅니다. 연대가 한번 그래가지고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받았어요. 점점점 논술 문제의 난이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능시험 30번 하고 연대 논술 문제를 딱 비교해 보잖아요. 네, 수능시험이 압도적으로 어려워요. 특히나 작년도 수능 30번. 다시입니다. 메모해 주십시오. 최상위권 친구일수록 어쨌든 연대 논술을 보고 싶어지는데 작년도 수능 30번 문제를 서술형으로 풀어보면 연대 논술 문제, 최고난도 문제를 또 풀어보면 수능이 연대 논술보다 3배 어려워요. 최고난도 문제가 그렇게 좋은 질의 논술 문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그 논술은 연세대학교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 네,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 1시간 반 동안 해설 강의를 해주셔요. 해마다. 네, 오늘 제가 하시거든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겁니다. 거기에 논술, 네, 해설 강의편을 딱 누르면 출제위원장께서 해설 강의를 진행한다. 이 점도 참고하십시오. 여튼 수능 기출문제 그리고 그것과랑 세트가 된 최고난도의 신규 제작된 문제들을 초상위권 친구들한테는 계속해서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방학입니다. 저희는 2학년 때 기하 벡터를 학교에서 시험 보지 않았습니다. 손 드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는 공포를 갖는 거죠. 출제자들도 그러니까 이걸 알아요. 그래서 기백 난이도를 점점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해서 기하 벡터를 지금 안 배웠던 친구라 해도 수능 시험에 가서 기백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네, 그럼 이 겨울에 뭘 공부할 거냐? 겨울에는 딱 단 하나입니다. 개념을 정리하는 공부를 하라고 해주십시오. 최상위권이라 할지라도 너무 어려운 문제 이 겨울에 집착하다 보면은 특히나 기백입니다. 곧 자기가 수학을 못한다고 자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1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겨울방학 동안은 개념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봄, 여름을 거쳐서 기하 벡터 심화 문제는 충분히 다루기 때문에 이 겨울에는 오직 개념을 확실하게 다진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해서 네, 5주 정도의 기간 동안에 특강을 준비했으니까 어쨌든 자료를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은 1, 2회를 위한 특강이고요. 자, 오른쪽은 네, 나머지 대중을 위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